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더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좀 이렇게 소수 정예로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오신 만큼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제가 최대한대로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1대1로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는 이제 나를 지키는 트레이딩 매매거든요. 나를 지키는 트레이딩 매매인데 보통 여기 해외 선물 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계세요? 좀 많이 하셨나요? 기간이 어느 정도 하신지? 거의 다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생리도 다 아실 거고. 네. 예. 아마 생리도 다 아실 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거고,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거고, 네, 뭐 어떤 기법과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실 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결론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결론은 본인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전문가가 매도해라, 매수해라 해서 따라가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매도를 하고 왜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매수를 하라고 말을 했는지를 본인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명분과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의 의견에 나는 동의한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시면 좋은 거고 이 사람이 지금 나랑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매수 매도로만 들어가서 수익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근데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오일을 예를 들어서 한다.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죠.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인기가 좋아요. 오일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시장이 도박판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도박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동폭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양날의 검이에요. 항상 변동폭이 큰 만큼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사실 엄청 위험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쉽게 너무 간략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막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일 같은 경우는 현선물 해칭 트레이더들이 다 참가하는 시장이고 오일이 배를 타고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생겨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장인 거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야 이거 좋은데? 변동성 좋다. 들어가서 여기서 몇 틱 먹고 여기서 몇 틱 먹고 빠지자. 여기 안 되면 손절 주고 빠지자.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분들이 매도해라, 매수해라 하는데 보통 기법들을 많이 보고 막 해요. 뭐 차트가 막 알록달록하고 화려하죠. 차트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데 사실 중요해요. 제가 아예 필요 없고 아예 쓸모 없다라고 말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중요한 거고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속에서 레인지를 잡고 중요한 부분에서 매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핵심인 건데 그러면 그 레인지가 올 때까지와 그 구간에서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 해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해석도 없고 지금 뭐 사우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펙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그냥 원유 재고 감소만 높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해서 뭐 홀짝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은 저번 주였죠. 저번 주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도 이제 상방을 쳤었죠. 상방을 쳤었는데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했으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오르냐.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시던 분들이라면. 그랬을 때 원유 재고가 증가했는데 왜 가격이 오르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홀짝 하듯이 들어가서 그 단기적인 수익만 보고서 나오려고 욕심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시장 얘기를 잠깐 하면, 오펙은 지금 되게 오펙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데가 사우디죠. 사우디인데 사우디에서 지금 되게 의지가 강해요. 오펙 회원국, 주변 회원국들이 다 감산에 대한 이행력이 좋고, 거기에 사우디가 첫 수출 상한의 제한을 걸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우디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고, 굉장히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욕심을 많이 내고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치킨 게임에서 미국이랑 해서 졌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깔끔하게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숙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가겠다. 대신 가격을 좀 끌어올리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첫 수출 상한의 제한을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몰랐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러면 일단 정해졌어요. 첫 수출 상한을 제한을 걸었으니 오일이 상방으로 일단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언제까지? 내년 3월 이제 중순까지. 내년 3월 중순까지. 왜 내년 3월 중순까지냐? 내년 3월 중순에 오펙에서 이제 정례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유 그 감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연장할 것인지 합의를 보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못해도 60불까지는 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60불까지 열고 봐야 되지? 오펙이 60불을 원해요. 오펙이 60불을 원해요. 미국과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우디가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시그널을 보냈죠.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원한다. 미국,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원유 재고 발표가 계속 나왔죠. 그랬을 때 큰 폭의 상해가 없었어요. 큰 폭의 상해가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 큰 폭의 상해가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폭의 상해가 없었다. 큰 훼손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다? 미국도 어느 정도 수긍한 거다. 미국이 너네가 그렇게 진 걸 인정하고, 사우디 니네가 진 걸 인정하고 그렇게 가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키를 쥐고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 그래, 우리 입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더 단기적인 것만 보고 더 많은 수익을 취하겠다로 갈 건지, 아니면 시장 가격을 조정해서 장기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갈 건지를 미국한테 이제 그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원유 재고를 얼마큼 증가하고 감소시킬 거냐가 관건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큰 폭의 상해가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유 재고가 계속 나왔을 때 증가세는 있었어도 큰 폭의 상해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계속 올라간 거고, 58불 정도대가 오니까 이제 조정을 맞고 내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우리가 상방으로 열고 가야겠다. 그러면 지금 55불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더 내려가겠다. 이거 비싸. 확실히 55불 넘어가면 비싸. 내려가겠구나. 라고 해서 매도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높다? 이 정도면 싼데? 이런 식의 너무 단순한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무조건 대입해서 접근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기술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거둘 뿐이에요. 기술은 거두는 거고, 이 시장은 변해요. 이 시장은 변하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기술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술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역시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편하니까 그냥 떠넘기고, 프로그램한테 떠넘기고 책임 전가, 이런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은 항상 변해요. 그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펀더멘탈에 대한 해석이겠죠. 시장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실물 경제에 대한 바로미터에 대한 해석,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사실상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야, 내가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냥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다들 쉽다 쉽게 수익 나는 것만 보여주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쓴 거예요. 이 시장, 이런 시장이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되게 마약과 같거든요. 이 시장. 이 시장 되게 마약 같아요. 그 차트가 오르고 내리는 흐름 속에서 오르면 돈이 되고 내리면 돈이 되고 내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차트의 흐름을 보고 그걸 느낀 순간 차트에 빨려들어요. 매매에 빨려들고 취하고 그 취했을 때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우스에 손을 가서 막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실금이 커졌을 때 아차 싶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단기적인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취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이 차트가 흐름에 의해서 내 돈이 내 계좌에 돈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구나. 5일에서 깨졌으니 내가 5일에서 이 시장에서 되게 착각하는 게 5일에서 깨졌으니 이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5일에서 깨졌는데 이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5일에만 승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시장이 5일만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5일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호가가 얇기 때문에 그 슈팅이 커요. 그리고 현선물 해저들이 들어오는 데인데 그거 확 한 방에 튀길 수 있다고요. 근데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채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오일도 큰 시장이지만 국채는 규모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는 적어도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식처럼 안전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식보다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리턴을 받는 거고. 이거 시장의 생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되게 좀 안 좋게 혼을 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혼을 내고 막 이런 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이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시장인지를 알아보고 이 시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위험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볼 텐데 잠시만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점 100승.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자,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나 자신의 현재 위치, 증거금. 약자인가 강자인가. 이 시장이 워렌 버핏도 이제 크죠. 워렌 버핏 크고 조지 소로스 크고 진 로저스 굉장히 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나를 비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 거고 나는 나고. 이 시장에 일단 내가 시장에 참여를 했으니까 내 증거금의 위치가 과연 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같은 존재인지 촛불처럼 가볍게 꺼질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증거금에 대비해서 계약수를 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계약 아니면 아니면 10계약 이렇게 한 방에 몰빵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레인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레인지가. 그 중요한 레인지에서 일정 부분 눌리면 내가 인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보고 아 레인지까지 빌렸어?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구나. 아 그럼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시장의 뷰가 틀렸구나 라는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레인지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 내 뷰대로 일단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그 중간 값은 의미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신도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진 로저스가 알 것 같아요. 조지 소로스가 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그 중간값의 레인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에서 아 차트가 움직이면 돈이 되는구나 들어가 보자. 이유도 없이. 이유는 있죠. 물론 뭐가 있어요? 기술적인 이유. 그게 이유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내 기술이 다 맞아요? 백전백승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다 맞아요? 시장이 항상 변하는데 기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은 그냥 단지 내가 모르면 배우고 알아둬야 할 정보,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 그런 거예요. 주식에서 그런 거 있죠. 보조지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냥 보조지표는 정말 말 그대로 보조지표로만 활용을 해라. 그거예요. 기술도 보조예요. 보조. 큰 틀에서 변하는 그 레인지들이 있어요. 그 레인지에서 들어가고 그 레인지에서 거래를 해야지 맞는 거지. 그 중간값은 아무도 몰라요. 눌렸다가 올릴지 횡보했다가 올릴지 다시 내 레인지까지 본청자리까지 왔다가 찍고 다시 올릴지 그걸 몰라요. 대신 그 흐름 속에서 아 지금 시장이 강하다 약하다, 아, 지지를 잘 받는구나, 잘 올리겠구나, 이런 부분은 알 수 있는 거지 명확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올리겠다 내리겠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값에서 되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그런 중간값에서 몰빵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몰빵하면 안 돼요. 몰빵하면 안 되고 리스크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막 저번 다른 강연회에서도 한국경제 그때 거기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손절 없는 매매를 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손절 없는 매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손절 없는 매매라는 거는 내가 확고하게 뷰를 보고 갔을 때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 흔들림에서는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매매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장에 확고한 뷰와 확고한 어떤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확고한 생각이 틀렸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손절이 없는 매매를 하라는 거지 손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단기적인 흐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시장에 대해서 확고한 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이 시장에서 확고한 뷰를 가지고 내가 확고하게 접근을 했을 때 틀렸어요. 그러면 손절이 어떻게 돼요? 명확하죠. 아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확고하게 봤는데 내가 시장에서 틀렸어? 손절. 그럼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몰라요. 이 시장 참여자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이제 분들도 그렇고 뭐 월가에서 참여하고 여의도에서 참여하고 전 세계에서 참여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하나의 그 차트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이건 차트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죠. 생명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생각을 해요. 차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한다? 그 심리들이 모여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트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아, 지금 차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이 시장을 제대로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절 되게 중요해요. 손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금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증거금 대비해서 손절 그런 거 잡는 거 그런 부분들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운용을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되고 어디서 받치고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KB 본부장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매매 대학 학벌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 매매 못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물어보니까 인정을 안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시험에서 틀린 적이 없고 공부를 해서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장은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론 워낙 베테랑이니까 조지 소로스나 짐 로저스는 망하진 않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리죠. 증권시장에서 제일 막 닭에서 뛰어내리기로 한다. 이런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좀 오늘 진짜 회의감을 느껴드리게 하고 싶어서 밝은 얘기를 마냥 할 수는 없어요. 이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오늘 사실 강연회를 여는 게 이제 증권사 계좌 트셔서 잘 하셔라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 이 시장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올바른 접근이 먼저인 것 같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뭐다? 손절을 안 하는 거죠. 손절을 안 해요. 손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난 사람이고 틀릴 수 있는데 손절이 없다? 벌 거라는 생각만 하는 거 좋아요. 긍정적인 그 긍정의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땐 손절 과감하게 해야겠죠. 그랬을 땐 뭐다? 시장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시장 보는 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도 또 배워야 되는구나. 야, 그걸 또 배워야 돼? 쉽죠? 기술적인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꺾였을 때 돌아갔을 때 뭐 이 선 올라가고 이 선 내려갔을 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쉽죠? 야, 이건 쉽네. 이거 잘 먹히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경제지표 계속 살펴야 되고 살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다 챙겨드릴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이걸 보고 또 이거 해석을 해야 되나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시장에서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시장의 절대 강자 누구인가? 시장의 절대 강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워렌 버핏? 시장의 절대 강자는 말 그대로 시장이에요. 시장이라는 한 생명이에요. 시장이라는 한 유기체. 모든 심리가 시장으로 다 집합됐을 때 그 흐름이 차트에 나오죠.
누가 강한지를 알아야 되는 게 누가 강하다? 시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시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순응해야겠죠.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데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어. 그런 긍정적인 생각 좋지만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절대 강자 편에 서야겠다. 내가 그 편에 서야겠구나. 그 편에 편승해야겠구나. 그럼 그 시장의 절대 강자가 누구다? 그냥 말 그대로 시장이에요. 시장. 아무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시장에 순응하고 편승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인가? 네, 뭐 오늘 강의가 오늘 세미나가 2시간 정도 하는데 너무 많은 부분을 담으려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좀 가볍게 또 가볼게요. 시장은 제로섬 게임인가?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올라가면 수익, 내려가면 손실. 내가 올라갔을 때 수익 내고 내려간 사람은 그만큼 손실 나고. 제로섬인 거 맞죠? 제로섬처럼 보이죠? 제로섬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장에 대한 맹점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시장이 과연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가? 정말 제로섬인가? 내가 한 방향을 맞췄을 때 돈을 버는가? 많은 부분들 접근을 했을 때 시장은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첫째, 어디에서? 수수료에서. 이기든 지든 수수료는 무조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는 살아남고 증권사는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반감을 가질 게 아니라 오케이, 니네가 시장에서 나를 참여시켜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당해야 되겠다.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이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오케이. 시장은 제로섬이 아니구나. 두 번째 뭐가 있죠? 확률이 달라요. 확률이 되게 중요해요. 확률이 다릅니다. 확률이 위로 가면 수익, 아래로 가면 손실. 내가 위로 갔을 때 수익 냈고 아래로 간 사람 그만큼 잃었고.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그 속에서 시장이 변했을 때 그 확률이 다릅니다. 그 확률이 달라요. 그 확률이 다른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값은 5대5예요. 떨어질지 오를지 몰라요. 그 모르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 레인지 잡는 법을 간략하게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시장은 확률 게임이고 그 확률이 높아졌을 때 내 심리가 단단해졌을 때 명확하고 그 심리가 명확할 때 시장은 심리 게임이 된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심리에서 지지 않는 법. 시장은 심리 게임이고 그 심리에서 지지 않는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뷰가 명확할 때 심리에서 안 흔들려요.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편한 매매. 단기적으로 차트만 보고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레인지에서 들어가서 어깨까지 먹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 그런 심리에서 지지 않는 법은 내 뷰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그 첫 번째 원칙이라는데 이거는 제 철칙 중에 가장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뭐 흘려들으셔도 되고 귀담아 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장 그 첫 번째 원칙은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말자가 제 시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미 알아요. 차트가 올라갈 때 혹은 내려갈 때 야, 이렇게 터졌을 때 내가 돈이 되는 건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자. 따라갈까? 야, 이거 이렇게 치네. 흥분돼요. 심장이 뛰어요. 슈팅이 나오는데 어떻게 심장이 안 돼요? 들어가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흐름 속에서 내 심장이 뛴다고요. 근데 그때 흥분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다가 그 따라갔을 때 잘못하면 물리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않으려면 시장을 편하게 봐야 돼요. 편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시장에 회의감을 가지고 거리감을 두세요. 거리감을 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구간이 왔을 때 그 레인지가 도달했을 때만 매매를 하세요. 그 아닌 중간 자리들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해외 선물 모르는 거다. 끝까지 모르는 거다 하는 거고, 이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돈이 많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엔 이 시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의 황금기를, 그 황금기를 내가 스스로 운전해서 멋지게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1년, 2년 단기적으로 눈앞에 거, 그 짧은 흐름, 그 순간만 보고서 접근을 한다는 건 결국에 깨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 깨지게 돼 있고, 조금 멀리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멀리서 기다리고 보고 바라보고. 그러려면은 힘들어요, 굉장히. 왜냐면 내가 흥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취해요. 아, 매매하고 싶다, 매매하고 싶다. 위험합니다. 네.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내가 계속 오래도록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서 해외에 휴양 이제 힐링을 하러 가든지 했을 때도 노트북이랑 마우스만 있으면 그냥 매매할 줄 알아야 되고, 전문가가 자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일단 시장의 약자임을 인정하고,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의 맹점들도 파악하고, 그리고 심리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뷰를 가져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런 거 이제 좀 관심이 많은 거죠. 기술의 접근, 기술적인 거. 기술 좋죠. 네. 기술 좋아요. 기술이 아예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배우면 좋고, 보조지표를 활용한 기술도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저항과 지지라인 잡는 법도 아셔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큰 틀에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 다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본 거고요. 그다음에 호가창도 은근히 중요해요. 그 호가창에서도 또 심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 분석하는 법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입과 청산하는 법 연결돼 있죠. 기본적인 저항과 지지 라인 그 구간 레인지를 잡았을 때 진입과 청산을 어디서 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명확해야 된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확고한 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차트를 한번 켜볼게요. 한 500메가 정도? 500메가 정도 이상씩 다 쓰시나요? 인터넷 500메가 이상씩 쓰시나요? 인터넷은 500메가 정도 이상을 써야 슈팅이 나올 때 바로 그 효과가 따라가거든요. 이게 100메가나 이렇게 늦어버리면 그 인터넷도 은근히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1기가 정도 이상 쓰면 좋죠. 좋은데 사실 1기가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워낙 그 스캘핑을 많이 한다, 단기적인 강타를 많이 한다 하면은 1기가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슈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500메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내 컴퓨터가 만약에 못 따라간다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좀 바꾸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무시를 못해요. 이게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장비 뭐 못하는 애들이 꼭 장비 탓한다라고 하는데 장비가 되게 중요해요. 장비도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이게 상품 간의 그 커렐레이션이 다 있어요. 상품 간의 상관관계가 다 있는데 오일 하시는 분들은 오일만 보시죠. 오일 하시는 분들은 오일만 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됩니다. 오일 하실 때 오일만 보지 마세요. 그 상품 간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일 할 때 내가 오일만 보면 안 되고 골드 할 때도 골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드를 예를 들면 지금 골드가 1300불대에서 네, 그 상품 간의 어떤 상품적인 메리트 그 부분을 다 소화시키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네. 자, 다시 골드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봉을 볼까요, 그냥? 골드가 네. 1262.8불까지 네, 내려왔었죠. 내려왔었는데 이 1300불 구간까지 올라갔어요.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뭐였냐면 상품 원자재로서의 네, 그 메리트가 부활이 돼서 반영이 된 거고요. 이때 다 끝났어요. 끝나고 그 부분을 1300불대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골드가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죠. 골드는 첫째로 그 원자재로서 상품이 갖는 그 메리트가 있어요. 그 메리트가 있고 원자재로서의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통화 가치로서의 메리트가 있어요. 통화로서의 메리트가 있죠. 통화로서의 메리트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1300불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내려올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미국 12월 금리 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얘기가 나올 때거든요. 그게 골드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골드만 보게 되고. 그런데 골드는 골드만 봐야 될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뭐다? 통화로서의 가치를 더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이 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그리고 그에 맞서서 유로가 또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통화적인 흐름을 알았을 때 아하 지금 골드가 이렇게 상방으로 흘러가겠다 하방으로 눌리겠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되게 복잡하기도 하죠. 복잡하기도 한데 일단 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12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합니다. 기정사실하고 12월 금리 인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명확하게 딱 정점을 딱 찍었냐면 CPI 지수 네. 저번 CPI 지수죠. 요번 거 말고 그때 나왔을 때 국채는 슈팅이 나왔었어요. 슈팅이 나오고 0.1 예상치가 0.2%였고 실제치가 0.1%로 0.1%가 못 미치게 나왔죠. 그랬을 때 시장은 슈팅을 해서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건데 그 올릴 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드렸는데 왜 드렸냐면 지금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앞으로 쭉 올라갈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나올 거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눌릴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눌렸을 때 잡는 쪽으로 바라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국채를 얘기할 때 계속 상방을 본다라고 말씀드려요. 상방 봐야겠다. 롱플레이 해야겠다.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12월 금리 인상이 되면 통화 긴축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다음 금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국채가 채권 가격이 눌립니다. 눌리는데 그러면 12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하면 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매수를 보시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던 게 뭐죠? 시장을 명확하게 볼 줄 아는 그 뷰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요. 12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오케이. 그러면은 눌리겠다. 눌리면은 통화적인 측면에서나 골드 역시 눌리겠구나.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롱으로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감과 반영이 선반영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식에서 그런 거 있죠. 이미 뉴스에 나온 재료는 재료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왜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선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차트에 나옵니다. 주식이랑 선물이랑은 해외 파생이랑은 좀 약간 달라요. 주식은 뉴스가 나오고 조금 더 빵치고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차트에 그 흐름이 다 나와요. 다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반드시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회의감에만 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분명히 벌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그 시장이면 분명하고 그건 맞고요. 그러면 롱을 보는 이유, 왜 롱을 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드립니다.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차트에 그게 다 반영이 됐죠. 차트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12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됐다면 어딜 봐야겠어요? 다음 분기죠. 보통 금리 인상은 통화정책 금리 결정은 보통 3, 6, 9, 12 이렇게 분기별로 보통 많이 합니다. 뭐 7월, 8월 혹은 10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고 3, 6, 9, 12 분기 말 때 크게 치죠. 그런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다? 3월이다. 3월일 때 그럼 3월에 금리 인상 또 가능한가? 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3월에는 금리 인상 힘들겠다. 왜냐?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이 스탠스가 확고해요. 명확하고. 근데 그 사람들 말 믿고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물론 이 옐런 연준 의장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또 안 될 부분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도 그 위치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고속판에서 딴 게 아니에요.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책임감을 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에도 그 연준 위원들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힘쓰게끔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사실만을 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세계적인 싸움이죠. 연준과 이제 ECB 간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심리를 들키지 않고 최대한적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면서 이런 매트를 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머리를 상당히 굴려요. 그랬을 때 일단 확실한 거는 점진적인 거는 확실해요. 점진적인 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은 너무 급해요. 빨라요. 그러면 내년 3월에는 금리 인상 안 되겠네. 요건 12월에 하면 그러면 내년 6월을 또 봐야겠죠. 내년 6월을 봤을 때 그럼 내년 6월을 볼 때 어떻게 될까? 6월은 조금
텀이 있으니까 점진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할 수 있지만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실물 경제에 대한 바로미터죠. 지표를 봐야 됩니다. 지표가 왜 그렇게 그 영향력이 높아지고 중요해졌냐면 모기지 때문에 그래요. 모기지 때문에 서브프라임 그 터져가지고 그때 다들 그 실물 경제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저조했죠. 막 개판치고 있는데 나라 다 개판치고 있는데 계속 올라요. 막 올라요. 막 거품이 낀 거죠. 네. 그때 이제 터진 건데 지금 이제 3시인데 좀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고 일단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말씀을 이어서 해드릴 거고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있으시면 뭐든 다 질문 주세요. 다 답변해 드릴 거고 다 1대1로 제가 멘토를 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시고 이 시계로는 그러니까 지금 시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3시까지만 여기 앉아 주시면 지금 59분인데. 네, 3시 10분까지 죄송합니다. 3시 10분까지만 와서 앉아 계시면 제가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